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마중물 3학년 친구들은 8월이면 한국사 수업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3학년 때 한국사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가장 늦으면 안 되는 시기가 3학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한국사를 선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학교에서 5학년 때 배우는데 굳이 3학년 때부터 해야 하나 고민하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무작정 진도를 앞서 나가는 선행학습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사는 중학교 수학을 초등학교에 끌어와 배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한국사는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있게 여러 번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한국사는 가장 늦게 시작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3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은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생물을 좋아하고 위인전을 좋아하고 신화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왜요를 묻는 나이입니다. 저는 역사가 사실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들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만나게 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역사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역사를 암기로 처음 만난 아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수업 첫 시간에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있잖아. 역사하면 지끈지끈 머리 아픈 과목이라고 생각들지. 그런데 사실 역사는 진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마중물 올 때는 선생님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와. 알았지? 그럼 아이들은 정말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수업에 들어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일 약했던 신라가 도대체 어떻게 삼국을 통일한 거냐고요. 제발 스포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5학년 교실에서 한국사 단원이 시작되는 날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름부터 낯섭니다. 다른 아이는 이미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 주몽 이야기다. 아, 이거 관개토대왕 나오는 부분이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이야기 이거 알아요. 한 아이에게는 예습이지만 다른 아이에게는 복습입니다. 두 아이의 5학년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게 마중물이 3학년에 한국사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사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과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그리고 수능까지. 한국사는 초등학교부터 수능까지 거의 10년 동안 만나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사를 잘하는 아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를 재미있게 처음 만난 아이가 결국 한국사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중물은 사회학원은 아닙니다. 논술학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많은 한국사 수업들이 시대 순서와 사건을 외우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고대 국가를 먼저 이룬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입니다. 삼국의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입니다. 물론 시험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중물에서 하는 아이들에게 외워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구려는 왜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이루었을까요? 아이들과 가장 먼저 지도를 먼저 펼쳐봅니다. 고구려는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척박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옆에는 당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위협의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반대로 신라는 중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부의 위협이 적었지만 반면에 성장 속도도 느렸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 강하면 나라가 없어졌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은 이미 이해한 겁니다. 더 이상 외울 필요가 그럼 없습니다. 백제는 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을까요? 이번에는 한강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농업이 곧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옥한 토지가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관계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이 가까운 곳이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한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면 외우지 않아도 다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이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똑똑합니다. 어른들은 3학년이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의 맥락을 설명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이해하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해는 남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외우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구려는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왜 한강이 중요했을까? 만약 고구려가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아이들이랑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눠요.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답을 합니다. 중국이 무서워서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산이 많아서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한국사를 배우는 목적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후의 마중물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국사, 한국지리, 경제, 법과 정치, 세계지리, 세계사. 저는 초등학생에게 세계사를 먼저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땅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왜 경제활동을 하는지 배우고 왜 법과 정치가 필요한지를 이해한 뒤에 비로소 세계사를 만나게 됩니다. 공부는 결국 연결입니다. 한국사가 한국 지리로 연결되고 경제로 연결되고 법과 정치로 연결되고 그 다음 세계사로 연결됩니다. 모든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모든 공부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중물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가 되었을까? 왜 서울이 수도가 되었을까? 왜 한강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살까?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결국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 가장 현실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중물의 한국사는 이야기와 한자 어휘를 함께 가져갑니다. 역사는 원래 이야기입니다.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야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야기, 아이들은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사 이 이야기 속에는 한자 어휘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매 수업 교재에서 발췌한 한자 어휘를 함께 배우고 숙제로도 진행이 됩니다. 결국 한국사를 배우면서 역사 지식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어휘 수준과 글쓰기 수준이 함께 성장합니다. 논술은 결국 배경 지식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생각할 재료가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아이는 글을 쓸 재료가 아주 많습니다. 경제를 배울 때도 한국사를 끌어오고 사회 문제 이야기할 때도 역사적 사례를 끌어옵니다. 결국 사교력은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중물의 한국사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20차시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실 저는 한국사를 5회 특강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은 3일 완성, 5주 완성 한국사 같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첫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은 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천천히 알아가고 싶듯이 역사도 천천히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은 20차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역사의 큰 흐름을 이야기로 완주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역사 교육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학년의 한국사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이라서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나이, 호기심이 가장 많은 나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 그 시기에 한국사를 처음 만나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한국사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세계사를 재미있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결국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니까요. 3학년 한국사는 단순히 역사 한 과목을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어쩌면 아이의 평생 공부를 위한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확장하고 사고력으로 연결되는 역사 수업. 그것이 마중물이 3학년의 한국사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지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